DIS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최정환 학생이라고 합니다. 금주 DIS의 세미나로 레그 시스템에서 리트리브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쿼리 익스펜션을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쿼리 익스펜션을 연구한 여러 논문이 있지만 저는 2023년에 EMNLP에 역습된 쿼리2닥과 최근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무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Exploring the Best Practice of Query Expansion with LMM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본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서 쿼리 익스펜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쿼리 익스펜션은 쉽게 말하자면 원래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특정한 텀들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리트리버가 검색을 할 때 쿼리의 모호한 측면을 해소하고 쿼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면서 더 연관된 정보들을 DB에서 검색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쿼리 익스펜션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먼저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는 점이 있고요. 때로는 쿼리 안에 들어있던 워드의 유의어와 쿼리 자체의 모호성을 다룰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검색된 결과를 받으면서 더욱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들로는 사용자가 매뉴얼하게 쿼리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유의어로 익스펜션을 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을 쓰거나 LSA를 통해서 쿼리에 있던 단어들을 벡터로 매핑하고 시밀러리티를 측정해서 유사한 단어들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는 방법은 텍스트 임베딩을 해주는 딥러닝 모델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오토매틱하게 익스펜션을 하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베딩 모델이나 LMM을 활용한 쿼리 익스펜션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논문들을 큼직한 발전으로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쿼리 익스펜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들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첫 번째 있는 PRF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인 쿼리2 닷가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무지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쿼리 익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리트리버가 문서를 더욱 잘 검색해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리트리버가 어떤 때에 문서를 잘 가져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리트리버의 성능을 평가하는 메트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나리오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트리버의 성능을 평가하는 잘 알려진 메트릭은 NDCG, MRR, MAP, 리콜, 프리시전이 있습니다. 이 메트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나리오로 2024년 최고의 렉탑이 무엇인지 사용자가 검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검색해올 전체 코퍼스에는 총 8개의 관련된 패스지가 있고 리트리버가 탑 10을 그러니까 10개의 패스지를 검색해 왔을 때 5개의 패스지만이 연관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있었던 문서의 위치는 아래와 같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열 번째에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NDCG는 리트리버가 검색해온 문서가 얼마나 잘 랭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는 매트릭입니다. 관련된 문서가 높은 랭크에 있을 때 NDCG의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NDCG는 DCG를 IDCG로 나눈 값인데요. DCG와 IDCG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먼저 DCG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이 됩니다. 여기 DCG의 첫 번째 있는 거는 DCG는 기본적으로 로그를 사용하게 되는데 분모의 로그 2에 랭크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그 2에 1 플러스 1 분의 1 그래서 1이 되고요. 여기 세 번째는 로그 2에 3 플러스 1분의 1이 돼가지고 0.5가 되고 여기 다섯 번째는 로그 2에 5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0.39 여덟 번째는 로그 2에 8 플러스 1분의 1이 돼가지고 0.3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렐레번트한 다큐멘트가 들어있던 위치에만 값이 부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문서가 있던 위치에는 0의 값이 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하나 계산을 해주고 모두 더해주면은 DCG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IDCG의 경우에는 IDCG에서 I는 아이딜, 그러니까 이상적인 DCG를 의미하고요. 아까 시나리오에서는 렐레번트한 다큐멘트가 1, 3, 5, 8, 10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면은 렐레번트한 다큐멘트가 앞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 3, 5, 8, 10이 아니라
1, 2, 3, 4, 5순위의 렐레번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DCG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렐레번트가 있기 때문에 로그 2의 2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있었기 때문에 로그 2의 2 플러스 1분의 1, 여기는 로그 2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IDCG를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DCG랑 IDCG를 각각 구한 다음에 DCG를 IDCG로 나누게 되면은 NDCG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MMR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문서 중에서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나온 관련된 문서가 얼마나 앞순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매트릭인데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문서가 1순위에 있었다고 하면은 1분의 1, 뭐 2순위에 있었다고 하면 2분의 1, 3순위에 있었다고 하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이 되는 매트릭입니다. MAP는 랭킹이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측정하는 매트릭입니다. 렐레번트한 문서가 나왔을 때 해당 문서의 랭크까지 중에서 렐레번트한 문서의 비율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에서 1, 3, 5, 8, 10의 위치에 렐레번트한 문서가 있었으니까 먼저 처음 렐레번트한 문서가 나온 1의 위치에서 보면은 1이 되고, 그 다음으로 3의 위치에서 보면은 관련이 있고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으니까 총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가 관련이 있었으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렐레번트가 랭크 5에 있고, 여기서 보면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렐레번트였으니까 5분의 3. 여기 여덟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렐레번트에서는 8분의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MAP 에테는 어, 10개 중에서 몇 개가,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서 이렇게 렐레번트한 애들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산술 평균하면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니콜렛 10은 탑 10 중에서 얼마나 많은 렐레번트한 문서가 검색되었는지에 대한 매트릭입니다. 시나리오에서 전체 코퍼스에는 총 8개의 렐레번트한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 탑10 내부에는 5개의 렐레번트 문서가 있었으니까 리콜 at 10은 8분의 5가 됩니다. 프리시전은 앞서 살펴본 리콜과 살짝 다른데 전체 코퍼스가 아니라 탑10 내부에서 렐레번트 문서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총 아까 10개를 리트리빙을 해왔고 이 중에 5개가 렐레번트였으니까 프리시전 at 10은 10분의 5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트릭들을 쉽게 측정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2021년에 뉴리스에 억셉된 베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링크, 그러니까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기터브가 있는데 그 기터브에 보면은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리트리버도 BM25나 뭐 BM25 일라스틱 서치, 아니면 DPR과 같은 덴스 리트리버까지, 그리고 리랭킹 모듈들까지 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매트릭들에 대해서 그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쿼리 스펜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어 벤치마크가 논문에 어지간하면 들어가는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논문을 소개해드린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있던 PRF 논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RF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는데요. 먼저 쿼리를 BM25에 넣고 문서들을 검색해 옵니다. 그리고 검색해온 문서는 버트 리랭커를 통해서 리랭킹을 하고, 리랭킹을 한 문서들 각각을 쿼리에 그대로 그냥 컨캣을 해준 다음에 새로운 쿼리, 뉴 쿼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버트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쿼리와 문서들 사이의 시밀러리티를 보고 한 번 더 리랭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트리빙 한 다음에 그 리트리빙 된 문서를 리랭킹을 하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한 번 더 리랭킹을 하는, 조금 더 정교하게 리랭킹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RF의 핵심 가정은 가져온 탑K 문서가 릴레번트하다는 상당히 강력한 가정을 합니다. 뒤에 소개드릴 논문들은 이러한 가정의 한계점을 극복한 논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쿼리2 닥 논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쿼리 익스펜션 논문들이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임워크랑 실험 결과 위주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쿼리2닥의 방법론은 아래와 같은 스텝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먼저 LMM에 퓨샷과 함께 쿼리를 넣어주면은 LMM이 수도 다큐멘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 퓨샷으로는 4쌍의 쿼리와 다큐멘트 페어가 들어가게 되고 프롬프트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 다큐멘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쿼리에 컨캣을 해줍니다. 이때 컨캣을 해줄 때 스파스 리트리버랑 덴스 리트리버에서 컨캣을 해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파스 리트리버로 주로 쓰이는 BM25 같은 애들은 단어들의 어떤 서술적인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어들의 빈도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쿼리에 비해 다큐멘트가 일반적으로 긴 측면이 있어서 쿼리 하나에 다큐멘트 하나를 그대로 컨캣해주게 되면은 쿼리에 있던 워드들의 가중치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쿼리가 중요하지 않게 고려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쿼리를 n번 반복한 다음에 수도 다큐멘트를 컨캣해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n이 5일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n이 5일 때가 일반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댄스 리트리버에서는 단어들의 빈도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댄스에서는 쿼리 하나에 수도 다큐멘트를 컨캣해주는 방식을 논문에서 채택했습니다. 댄스의 경우 논문에서 DPR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어, 인코더는 버트 베이스를 활용하고 BM25를 통해서 하드 네거티브를 샘플링하는 일방적인 DPR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로스 펑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주었습니다. 쿼리2 닥에서 수도 다큐멘트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는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넷상의 쿼리와 다큐멘트는 샘플링을 해준다고 해줬고, 그러니까 매번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이 넷상의 쿼리 패세지 쌍이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번 다른 퓨샷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를 넣어주면은 이 쿼리에 해당하는 수도 다큐멘트를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커리투닥의 성능은 이와 같았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MS 마르코와 트랙 데이터셋에 대해서 몇몇 매트릭들을 분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스파스 리트리버뿐만 아니라 댄스에서도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S 마르코 데이터셋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고 트랙 데이터셋은 정보 검색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셨을 때 커리2 닭이 66.2, 62.9가 되는데 이 숫자가 바로 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밑에 테이블을 먼저 보시면은 LMM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M이 사이즈가 커지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걸 논문에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앞에서 66.2, 62.9라는 수치를 통해서 논문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간 거는 다빈치 003, 그러니까 GPT 3 시리즈를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 테이블에서는 베이어 벤치마크를 활용해서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올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베이어 벤치마크에는 사실 데이터셋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테이블에는 5개의 데이터셋만 있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성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논문에 봤을 때 쿼리를 이렇게 넣고 쿼리를 넣어서 이제 LMM이 생성을 했을 때 생성된 수도 다큐멘트에 정답이 직접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쿼리2 닥은 쿼리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어떤 성능 개선을 끌어낸 것도 있지만 제가 이 논문을 받아들였을 때는 LMM에 있는 사전 학습된 지식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뭐 그런 식의 반복론으로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는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닌데 LMM에 이미 있는 지식들을 끌어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레그 시스템에서 LMM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능이 올랐는지 아니면 진짜 레그 시스템의 파이프라인이 개선이 돼가지고 성능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비슷한 모호성이 있는 것 같고요. 쿼리2 닥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메인 컨트리뷰션이 LMM이 쿼리 익스펜션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과 어, 최신 댄스 리트리버의 쿼리 익스펜션을 활용해서 성능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리트리버의 성능을 올린 게 그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트리버의 성능을 올렸다는 점이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문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전에 쿼리 익스펜션은 스파스 리트리버에서 주로 쓰이고 댄스에서는 잘 안 쓰인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저자분들께서 직접 밝혔고 댄스에서도 성능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지 논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도 레퍼런스를 생성을 하는데 앞에서 쿼리2 닥에서는 한 개의 다큐멘트만 생성을 했습니다. 근데 무지 프레임워크는 여러 개의 다큐멘트를 생성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다큐멘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쿼리에 그 많은 다큐멘트들을 멀지를 했을 때 쿼리가 너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반복론과 그리고 쿼리 익스펜션에 있어서 작은 LMM에서 큰 모델까지 모두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논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지의 파이프라인은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LMM에 쿼리와 프롬프트를 넣어서 여러 개의 레퍼런스를 겹겹이 생성을 하고 그리고 쿼리2 닥에서와 같이 n번 반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이 다큐멘트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익스펜션을 해준 다음에 BM25에 넣고 100개의 다큐멘트를 리트리빙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 100개의 다큐멘트를 리랭킹 모듈로 넘어가게 되는데 리랭킹에서는 덴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리랭킹을 한 다음에 쿼리와 레퍼런스를 임베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는 여기 따로 임베딩을 해주고 쿼리는 이쪽으로 임베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해서는 인테그레이션과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과정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정제된 쿼리랑 사전에 임베딩된 이 레퍼런스 임베딩들을 내적을 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탑 10 다큐멘트를 선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무지 프레임워크의 반복론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적힌 프롬프트와 LMM을 통해서 여러 개의 수도 다큐멘트를 생성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쿼리 익스펜션을 해줍니다. 그 다음 탑 100을 BM25를 통해서 리트리빙을 하고 논문에서 소개한 방식으로 리랭크를 해줍니다. 특히 쿼리 익스펜션에 대해서는 쿼리2 닥과 마찬가지로 BM25와 댄스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BM25는 먼저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쿼리를 n번 반복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쿼리2 닥에서는 조금 휴리스틱하게 n을 5로 세팅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쿼리의 길이랑 레퍼런스의 길이를 고려해서 람다 값을 정하고 해당 람다만큼 반복해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어, 여기서 여전히 베타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가긴 하는데 쿼리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이 란다 값이 줄어듦으로써 쿼리를 조금만 반복해도 되고 반대로 이제 레퍼런스가 긴 경우에는 람다 값이 올라감으로써 쿼리를 여러 번 반복해주는 그러니까 일종의 어, 자동적으로 쿼리를 몇 번 반복할지 결정해주는 요소를 이 논문에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 잘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댄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데요. 먼저 논문에서는 인코더 모델이 512 토큰까지만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서는 멀티텍스트를 생성하면서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레퍼런스들을 따로따로 임베딩을 하고 여기 F는 임베딩을 해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임베딩을 하고 벡터들을 상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어떤 커리 벡터를 하나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로 만든 커리 벡터를 통해서 나중에 다큐멘트 리트리밍을 해주는데 이거는 칼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커리 벡터를 하나 만들어주고 칼리브레이션의 경우는 여기 포지티브 다큐멘트랑 네거티브 다큐멘트를 각각 어, 가져온 다음에 이것들을 임베딩을 해주고 포지티브 다큐멘트 임베딩에서 네거티브 다큐멘트 임베딩을 빼줌으로써 그러니까 네거티브에는 이제 어찌 보면 노이즈나 뭐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벡터를 빼줌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이즈를 칼리브레이션을 해주고 이것들을 W분의 1, W는 이제 포지티브의 전체 개수 더하기 네거티브의 전체 개수인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커리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지티브는 BM25를 통해서 먼저 리트리빙을 한 뭐 탑 10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임시로 만든 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제 시밀러리티 내적을 통해서 리트리빙을 해온 탑 10, 그러니까 BM25에서 가져온 탑 10과 이 쿼리를 활용해서 가져온 탑10을 두고 봤을 때 두 개의 교집합을 포지티브라고 이제 논문에서 세팅을 했고 네거티브의 경우에는 DPR에서와 비슷한데 DPR에서 이제 BM25를 통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탑 100개의 다큐멘터리를 가져왔다 했을 때 하위 몇 개의 그러니까
그 스코어가 낮았던 몇 개를 이제 하드 네거티브 샘플로 선정을 해가지고 넣었었는데 이 방식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네거티브 샘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쓰일 쿼리 벡터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지의 그래서 성능을 살펴보자면은 이와 같았습니다. 먼저 매트릭은 NDCG A10을 활용했고 인도메인과 아웃도메인 모드에서 성능이 좋았다는 점과 무지를 썼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그런 점은 무지에서는 GPT 3.5랑 GPT 4를 썼는데 쿼리2 닥에서는 그 아까 살펴보셨듯이 LMM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GPT-3 시리즈에서 66.2, 62.9 그리고 GPT-4 시리즈에서 69.2, 64.5인데 이 64.5라는 수치가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다시 뒤로 갔을 때 여기 64.4, 그러니까 GPT-4를 쓴 무지보다 성능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2 닥을 어찌 보면은 LMM을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성능이 좋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커리2 닥보다 늘 항상 잘 작동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봤을 때 논문이 약간 선별적으로 기존의 논문들에 있던 성능을 가져와 온 걸로 보여져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NDCG A10을 매트릭으로 활용하였고 베이어 벤치마크를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리랭커와 바이 인코더로 어떤 것들을 썼을 때 성능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랭커는 모노 T5 3빌리언짜리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바이 인코더로는 E5 미스트랄 인스트럭트 모델이 성능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IR에서 커리 익스펜션은 원래 커리에 관련이 있는 용어나 문서를 더해주므로 리트리빙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RF의 경우에는 탑K의 문서가 렐레번트하다는 꽤나 강력한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커리2 닥에서는 이것과 무관하게 LMM을 통해서 생성한 다큐멘트를 넣는 방식으로 커리 익스펜션을 하였고 스파스뿐만 아니라 댄스에서도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지에서는 커리트 닥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했던 논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지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커리트 닥에서 한 번 더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 연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논문들을 이렇게 커리 익스펜션 논문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커리 익스펜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은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리 익스펜션과 같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연구하고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발표를 마치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